저는 정미라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간병인 말이에요. 남편분 돌아가신 다음 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던데요. 이웃집 김씨 부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윤정혜. 남편을 2년 동안 간병했던 그 여자였죠. 조용하고 헌신적이라고 모두가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을 거둔 그날 유품 정리를 돕겠다며 집에 들어왔던 그녀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 가져간 게 아닐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함께해요. 남편의 통장이 몇 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서재에 있던 서류들도 어수선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사망 다음 날 새 집으로 이사했다니요.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간병인 월급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샀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화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조카 장하라가 대신 장례를 도와줬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아라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남편과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윤정이라는 여자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평생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하나가 열쇠로 잠겨 있었어요. 저는 그 열쇠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남편의 낡은 지갑 안쪽 명함 뒤에 붙어 있던 작은 열쇠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서랍에 넣고 돌렸어요.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의 마이너스 전달해 주세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희에게 전달하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죠.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잔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죠.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겨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편안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도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빈집에서 저 혼자 울부짖었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줬다는 거였어요. 3천만 원이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 아니야,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윤정이가 이사했다는 그 아파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웃집 김 씨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저기 정희 씨가 이사했다는 집 주소 아세요? 김 씨 부인은 흔쾌히 알려줬습니다. 아, 그 집이요? 강북구 쪽이래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는 주소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뭘 보게 될까? 정희가 그 돈으로 산 집은 어떤 집일까?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죠.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호재단.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성호. 그건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저는 정미라, 올해 68살입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죠. 남편 박성호는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5세 남편을 만났어요. 중매로 만난 사이였죠.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죠. 저 사람이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결정됐죠. 신혼 초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 이유를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아이의 엄마구나. 하지만 아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유학을 떠났죠. 미국으로요. 아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밥을 차려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인가 동거인인가? 하지만 불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폐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남편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수척해졌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점점 약해졌고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간병인을 구하세요. 조카 장아라였습니다. 이모, 이렇게 가다간 이모도 쓰러져요. 아라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윤정이였죠. 첫인상은 조용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그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정희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남편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줬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희에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미소였어요. 정희 씨 고맙습니다. 남편은 정희에게 그렇게 말했죠.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왜 저 여자한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거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서운함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희 씨가 마음에 드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저보다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나는 의무고 저 여자는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마지막 달 남편은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말도 잘하지 못했죠. 정희는 여전히 남편을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요. 저는 가끔 정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조용히 잠든 것처럼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그 순간 정희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희는 유품 정리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사라졌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리고 한 달 후 이웃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성호재단.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남편 이름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저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작은 로비였습니다. 소파 몇 개와 화분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 윤정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정희 선생님 찾으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여자가 안내했어요. 여기는 요양시설이에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죠. 요양시설요? 네. 정희 선생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가요? 네. 10년 전부터 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이곳을 열었죠. 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저 간판에 있는 성호재단이라는 건 그건 정희 선생님이 존경하시는 분 이름이래요. 박성호 선생님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성호요? 네.
돌아가신 분인데 정희 선생님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신대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기, 정희 씨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은 2층에 계실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잠깐 생각 좀 할게요. 여자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은인이라고? 정희가 10년 전부터 꿈꿨다고? 그럼 남편은 이미 그 전부터 정희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저는 가방에서 아까 발견한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편안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 돈은 약속했던 것입니다. 재단 설립에 보태 쓰세요. 그리고 미라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했던 것이라고? 재단 설립에 보태 쓰라고? 그럼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숨긴 게 뭐야? 정희와 남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층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정희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죠. 맛있죠? 정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우리 남편도 돌봤겠지. 노크를 했어요. 실례합니다.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정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희는 할머니에게 밥을 다 먹인 후 저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작은 상담실 같은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 당신이 만든 곳이라던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왜 우리 남편 이름을 붙인 거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은인이셨어요. 은인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무슨 은인이에요? 당신은 간병인이었잖아요. 돈 받고 일한 거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죄송한데요? 설명 좀 해봐요. 남편이 당신한테 3천만 원을 줬더군요. 왜죠? 무슨 약속이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은 제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당신 아버지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30년 넘게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20살 때부터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희가 지금 52세니까 30년 전이면 22세였겠죠.
그때 남편은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당신과 우리 남편이. 정희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 선생님이 사랑했던 분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이, 공기가, 심장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젊었을 때 제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하지 못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선생님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돌봐주신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어머님.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야겠어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어머님. 정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저는 건물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이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모든 서랍을 열어젖혔죠.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책장을 뒤지고 파일을 뒤적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사진을 꺼냈죠. 젊은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뒷면을 봤습니다. 윤미선 1985년 여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985년이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같은 여자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죠.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 사진들을 계속 봤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아기가 윤정이였겠죠. 마지막 사진은 병실이었어요.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수척했어요. 죽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자 아래에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1987년 3월 15일. 미선이 떠났다.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저 곁에서 지켜만 봤을 뿐이다. 정희는 이제 겨우 2살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미라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 비밀을 말할 수 없다. 정의를 위해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나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속였어요. 저는 사진틀을 집어 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저는 그 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카 장하라가 전화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어제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모? 알아야.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지금 가도 돼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라는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모 여기 왜 이래요? 서재가 엉망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라가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를 찾아갔던 일부터 성호재단을 본 것, 그리고 상자 속 사진들까지요. 아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부가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나는 몰랐어. 전혀 몰랐다고. 이모 화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뭐?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모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아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절대로. 아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희를 다시 만나야 해. 더 알아야겠어. 이모. 나는 알아야겠어. 남편이 그 여자한테, 아니 그 아이한테 뭘 해줬는지. 얼마나 많은 걸 숨겼는지. 아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가야 해.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성호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갔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입구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정희 씨, 우리 제대로 얘기합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죠.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거 봤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사진이네요. 당신 어머니요? 네.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었죠. 어머니 얼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예뻤구나.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지만 어머님도 사랑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님. 위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가 간병할 때마다요. 미라는 강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40년이나 참아줬어. 라고 하셨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선생님은 당신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평생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럼 죽기 전에라도 말했어야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가 없으셨대요. 어머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우셨대요. 떠나긴 뭘 떠나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저는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선생님 휴대폰 보셨어요? 휴대폰요? 네.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휴대폰에 폴더가 하나 있는데 어머님께 보여드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폴더요?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집에 두고 온 남편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폴더 이름이 뭐예요? 미라에게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제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당신은 남편한테 뭐였어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속죄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나를요? 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미라를 부탁한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이 너무 외로울 거야.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다니요. 그래서 제가 재단 이름을 성호재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선생님 뜻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평생 제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함께한 40년도 소중히 여기셨죠. 어머님, 선생님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희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우세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서운함이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정희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물었어요. 정희 씨, 당신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이요? 어머니를 잃게 한 사람이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려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병이 너무 빨리 악화됐죠.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학교도 다니고 간병인 자격증도 땄고 이렇게 재단도 만들었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었죠.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선생님한테 감사하세요. 정희가 말했어요. 감사라니요? 네. 선생님은 어머님을 40년 동안 지키셨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은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함께 산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휴대폰을 찾았어요. 서랍 속에 있었죠. 충전기에 연결하고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제 생일이었죠.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폴더 목록을 보니 미라에게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폴더를 눌렀습니다.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해.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고백하게 돼서.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너에게 숨긴 게 많아.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윤미선이라는 여자에 관한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침을 했죠. 내가 26살 때 미선을 만났어. 대학 선배였지. 나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어. 우리는 인연을 사귀었고 나는 결혼하고 싶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병이 있었어. 심장병이었지. 의사는 임신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나는 괜찮다고 했어. 결혼만 하자고. 하지만 미선은 거절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라고 미선이 말했어. 그리고 내 곁을 떠났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부모님이 너를 소개해줬어.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미라야. 착하고 성실했지. 나는 너와 결혼하면 미선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결혼 일주일 전 미선한테서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했어. 나는 달려갔지.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미선이 임신했다고. 내 아이를 가졌다고.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선은 내가 떠난 후에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았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대.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래.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었어. 하지만 미선이 막았어. 나는 얼마 못 살아. 당신은 행복해야 해. 대신 우리 아이만 부탁해. 라고 했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라야, 나는 비겁했어.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그냥 결혼했지. 그리고 몰래 미선을 돌봤어. 정희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어. 미선은 출산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은 정희를 안고 내 손을 잡았어. 이 아이를 부탁해. 당신이 아빠가 돼줘. 라고 말했어. 그리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지.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정희를 입양할 수 없었어. 너한테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어. 하지만 매달 찾아갔어. 몰래 돈을 보냈고 학비를 댔어. 정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미라야,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너는 좋은 아내였어. 아들을 낳아줬고 나를 지켜줬지. 하지만 나는 완전히 너의 것이 아니었어. 항상 마음 한편에 미선과 정희가 있었거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미선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너는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 40년을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었어.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정희를 간병인으로 부른 건 내 마지막 소원이었어. 내가 죽기 전에 정희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한테 부탁하고 싶었어. 정희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라야, 내가 남긴 돈 중 일부를 정희의 재단에 보탰어.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어.
나머지는 전부 너를 위한 거야. 너는 이제 자유야.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희한테 잘해줘. 그 아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부탁했거든. 나 대신 내 곁을 지켜달라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슬펐어요. 남편이 미웠다가도 불쌍했습니다. 평생 이런 짐을 안고 살았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했을까? 남편과의 40년이 의미 없었을까?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해줬고 아들을 함께 키웠죠. 비록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정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요. 이번엔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호재단으로 향했어요. 정희가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정희 씨 얘기 좀 해요. 정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작은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남편 영상 봤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셨구나. 남편이 모든 걸 말하더군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나도 피해자고요. 남편한테 속았으니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남편이 우리 둘 다 사랑했다는 거요. 다른 방식이었지만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정말 어머님을 아꼈어요. 제가 간병하는 동안 매일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미라는 강해 보여도 외로운 사람이야. 내가 떠나면 누가 저 사람을 돌봐줄까? 라고 늘 걱정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게 부탁하셨어요. 정희야, 미라를 부탁한다. 내가 내 대신 저 사람 곁을 지켜줘. 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재단 이름을 성호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고요. 나를요? 네. 여기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님이 절 미워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의 비밀이, 오해가, 서운함이 눈물로 씻겨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희와 자주 만났습니다. 재단에 가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미라 씨, 오늘도 오셨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라 씨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정희가 옆에서 도와줬죠. 어머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것밖에 못해요. 평생 이것만 했으니까.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선생님도 어머님 요리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랬나요?
네. 제가 간병할 때 가끔 물으셨거든요. 미라가 끓인 된장찌개 먹고 싶다. 라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니. 선생님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게 집의 맛이라고 하셨죠. 저는 미역국을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재단 일이 익숙해졌고 정희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실은 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심장병이에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럼 수술해야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재단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데 돈 걱정은 하지 마요. 내가 낼게요.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왜요? 남편이 남긴 돈이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하지만 그건 어머님 거잖아요. 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남편의 가족이에요. 아니, 딸이잖아요. 정희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수술 받아요. 제발.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주 정희의 수술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병원에 함께 갔어요. 조카 아라도 왔죠. 이모 정희 씨 괜찮으실 거예요. 아라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이모 앉아 계세요. 아라가 말했지만 저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회복 기간이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그 옆을 지켰어요. 정희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희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정희야, 괜찮아. 수술 잘 됐어.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뭐님. 정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응, 나야. 깨어났구나. 수술 잘 됐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래. 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저는 정희의 이마를 쓰다듬어 줬어요. 고맙긴. 당신이 우리 남편 마지막까지 돌봐줬잖아.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정희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 가서 쉬세요. 저 괜찮아요. 안 돼.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같아요.
뭐가요? 선생님도 어머니 병원에서 그렇게 계셨대요. 단 하루도 떠나지 않으셨대요.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도 이런 마음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집에 가세요. 아라 씨도 걱정하시잖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매일 올게. 네, 어머님.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조용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당신 정희 수술 잘 됐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이었죠. 미라야, 당신 고마워. 정희 돌봐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평생 숨기고 살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이해했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도 힘들었죠? 그래. 하지만 너랑 함께한 40년 후회하지 않아.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행복해. 정희와 함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도 편히 쉬어요. 남편이 점점 멀어졌어요. 사랑해, 미라야. 나도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이요. 정희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는 정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님, 저 재단으로 가도 돼요. 안 돼.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 정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희를 위해 남편 서재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들여놨죠. 여기서 지내. 어머님, 이제 우리 집이야. 당신 집이기도 하고.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아직 몸조리 중이잖아. 저는 정희를 앉혀놓고 설거지를 했어요. 정희는 재단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재단은 어떡하죠? 내가 다녀올게. 걱정 마. 저는 매일 재단에 갔어요. 정희 대신 일을 했죠. 어르신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미라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하고 놀까? 그림 그려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2달이 지났을 때 정희가 거의 회복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재단에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재단에 갔어요. 직원들이 정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재단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왜요? 성호 재단 좋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요.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로 바꾸고 싶은데요? 미라정희 재단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과 제 이름을 합친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이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선생님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재단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어요. 미라정이 재단 마이너스 함께하는 산후. 저는 간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정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삶에 의미를 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카 아라가 재단에 찾아왔어요. 이모 간판 바뀐 거 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치? 정희가 제안했어. 아라가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정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단 식당에서 직원들과 어르신들, 아이들 모두 함께요. 시끌벅적했지만 따뜻했어요. 미라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한 아이가 제 접시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식사 후 저는 정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재단 근처 작은 공원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행복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저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정희야. 네, 어머님. 남편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야겠어. 정희가 저를 봤어요. 왜요? 당신을 내 삶에 보내줘서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인 줄 알았거든. 하지만 이제 알아. 당신은 선물이었어.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어.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선생님한테 고마워요.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잘 보고 있죠? 정희랑 나 이제 가족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바랐던 대로예요. 우리 행복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걱정하지 말고요. 다음 날 저는 남편 서재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추억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사진들, 편지들, 일기장들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했죠. 어머님 뭐 하세요? 정희가 들어왔어요. 정리하는 중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함께 하자. 우리는 함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장을 닫고 새 커튼을 달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화분을 올려놨죠. 이제 생기가 도네요. 정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미라정이 재단의 공동 대표예요. 정희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희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출근해요. 어르신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놀아주죠. 오후에는 정희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눠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아들도 그렇게 보여? 네.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웃으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행복하니까. 아들이 정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남편의 과거부터 정희와의 관계까지요. 아들은 놀랐지만 이해해줬어요. 아버지도 힘드셨겠네요. 평생 비밀을 안고 사셨으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바랐던 거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희 씨랑 잘 지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고마워 아들아.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정희와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좋은 분이네요. 그래. 착한 아이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정희야, 너도 결혼 생각 없어? 정희가 당황했습니다. 네? 아직 전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가정 꾸려도 되는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왜? 어머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단 아이들도 있고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어요. 정희도 함께였죠. 선생님, 저희 왔어요. 정희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당신 잘 있죠? 우리 잘 지내요. 묘비는 대답이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당신 덕분에 정희를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요. 40년을 속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요. 정희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는 거요. 당신은 윤미선을 사랑했고 나도 사랑했고 정희도 사랑했어요. 다 다른 방식이었지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용서와 이해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요. 숨겨진 비밀이 가장 큰 선물이 되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저는 68배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본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하죠. 정희를 제 삶에 보내주어서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줘서요. 저는 오늘도 재단에 갑니다. 정희와 함께요. 어르신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웃고요. 이게 제 새로운 삶입니다. 68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요. 그리고 이 삶이 첫 번째보다 더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이니까요. 여러분도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럼 남편을 용서한 거냐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저도 자유로워졌죠. 40년 동안 저를 묻고 있던 외로움에서요.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도 어쩌면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복잡하고 동시에 단순하다고요.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요. 저는 오늘도 남편 사진에 말을 겁니다. 당신 고마워요. 정희를 보내줘서요. 그리고 정희에게도 말하죠.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살아가면서요. 그게 바로 삶이니까요. 계속되는 용서와 이해의 연속이니까요. 저는 정미라, 올해 68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사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